라도 이재명 대통령한테 미션을 우리가 모르는 미션을 주던가 아니면 공개적으로 하든가 윤석열 대통령을 한번 면회를 하자 뭐 그런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야 저는 이거를 제일 하지 않을까. 야 윤석열 대통령을 추방해라. 차라리 무죄 주고 석방을 해서 미국으로 보내라. 그러면 미국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해라. 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미국을 우방으로 보고 있는데 윤석열 석방해서 미국으로 보내라. 그리고 당신 마음대로 해라.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뭐란 대답을 할까? 어떤 대답을 할까 궁금해요. 분명히 얘기는 하겠죠. 예? 저는 정치 전문가가 아니에요. 우리 참참 얘기처럼 정치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민초의 입장에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핍박을 주고 억압을 주고 구속시켜 놓고 사형을 시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일찍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기를 바랍니까? 정말 그게 맞나요? 아니 죽여서 이 나라의 대한민국 한미 공조를 좋아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했던 그 윤석열 대통령을 사형시키면 정말 빨갱이 나라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형시켜라 뭐 맨날 생쇼 하는데 아니 풀어주고 나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행사를 못하냐 이거예요. 대통령 행세를 못합니까? 윤석열 대통령 풀어주고 나도? 아니 그 정도도 못하는 대한민국입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5년 동안 감옥에 집어넣어 놓고 문재인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북한에다가 USB 갖다 준 거 우리 언론에서 봤잖아요. 근데 결론은 얻은 게 뭐예요? 북한한테 얻은 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단호하게 북한에 드론도 갔잖아요. 드론도. 근데 드론도 북한에 간 게 윤석열이가 보냈다고 그러고 아니 이재명이가 저기 백혜령한테 야 너 마약 사범 하는 거 네가 조사 좀 해봐. 대통령이 경정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야 드론 부대 야 실무 좀 와봐. 네가 드론 띄워서 보내. 그랬겠어요? 다 맡은 분야에서 다 각자 한 거지. 이재명 대통령처럼 뭐 백경정 불러서 얘기하고 이문정 불러서 얘기하고 아니 그러면 법무부 장관 뭐로 있는 거예요 도대체. 법무부 장관 뭐로 있고 검찰총장은 뭐로 있고 경찰청장은 뭐로 있는 거예요. 아 그 사람들 불러서 야 백혜련 경장이 이런 문제가 있고 대통령이 마약 사범으로 마약 총책이라 그러고 돈을 뭐 5조를 꺼낼 수 있다고 하는데 저걸 헛소리 하는 걸 당신들 좀 제대로 알아봐. 진짠지 가짠지. 그렇게 물어봐야지. 어떻게 일개 경장한테 대통령이 야 네가 성역 없이 수사해봐. 근데 백혜련 경정 얘기도 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공수처법이 있어요. 공수처법에는 국가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 검사들이 비리를 저질렀을 때는 검사가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검사가 조사할 수가 없잖아요. 공수처가 조사해야 되는데 공수처가 또 경찰하고 친해. 그러니까 백혜룡 경정도 그 얘기예요. 아니 검사가 비리를 저질렀는데 대통령의 지시를 검사가 지시받았고 했는데 검사를 조사해야 되는데 그 검사 소굴에 들어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서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직접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은 또 검찰이 불법단체로 조직된 뭐 범죄 조직이라 그러잖아요. 뭐 마약 잡는 조직을. 아우 최보경 님도 오셨네. 아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의힘 장동혁 후보하고 김민수 최고위원이 면회를 10분 동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10분. 여러분들 일반 면회는 10분입니다. 10분. 저도 서울구치소 의왕에 있는 거 거기를 제가 면회도 가봤어요. 저도 철장 있고 유리 껴 있고 위에 이렇게 구멍 빵빵 뚫리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10분 동안 뭐 가족 면회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사회적인 면회도 있는데 저는 어떤 면회를 갔냐면 제가 옛날 25년 전에 다녔던 회사의 회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 구속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회사 직원으로 회장의
사모죠, 사모. 회장 부인이 저한테 좀 면회 좀 가서 회사 좀 살릴 수 있게끔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 면회를, 서울구치소 면회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면회를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면회를 하면서 변호사를 한 명을 선임을 했습니다. 그 회장님이 그 변호사를 한 명 보내줘 가지고, 변호사를 월급을 그때 당시에 2000년도인데 월 500만 원씩 주고 한 6개월 동안 이제 계약직으로 고용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변호사가 접견실에 아침 9시에 출근하고 난 12시에 나오고, 또 점심 먹고 오후 1시에 접견실에 들어가고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그 일만 하기 위해서 월 500씩 주고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그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변호사 하려면 뭐 로펌을 가든가 변호사 사무실을 가든가, 또 아니면은 검사를 하든가 판사를 하든가, 예? 그런 쪽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니까. 그 친구가 그때 당시 자기가 사법연수원에서 꼴찌했대요, 꼴찌. 꼴찌를 해가지고 자기를 채용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면 사실 그러면 할 게 뭐냐면 변호사 사무실을 차려야 되겠죠. 꼴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지 않으면 할 게 없대요. 채용이 안 된대. 또 그게 왜 걔네들은 순위가, 기수에 순위가 있대요. 뭐 예를 들어 100명이 나왔다 1기수에서, 그러면 뭐 1, 2등은 검사, 판사, 뭐 3, 4, 5등 막 그렇게 해서 아주 요직을 가는데, 100명 중에 100등 한 사람은 사실 뭐 어디 가나 그런 성적 순에는 우열이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접견실에 들어가서 전화기를 그 저희 그때 당시 회장님한테 주고, 회장이 옥중 경영을 했어요. 옥중 경영. 그래서 그 옥중 경영을 하면서 그때 이제 저도 전화를 받았죠. 걸렸어요. 걸렸어.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신문에도 많이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감옥에 있는 기업 총수가 옥중 경영을 한다. 전화 통화도 한다. 그 알고 봤더니 변호사 전화기를 줘가지고 그걸로 업무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변호사 접견이 법으로 돼 있으니까 변호사 접견을 아주 그냥 하루 종일 낮에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도 그 나왔잖아요. 이화영이라는 사람도 1년에 700여 번을 700번을 변호사 접견했대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구치소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접견실에 나와서 변호사 하나 앉혀놓고 내가 월급 주고 내가 월급 주고 변호사를 활용하는 거죠. 지금은, 네, 저는 많은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제 경험을 얘기하면, 제가 오늘도 일산 킨텍스에서 군 화기, 뭐 장갑차, 탱크, 군용차 전시를 하는데 갔는데, 제가 1988년도에 계엄군으로 출동하려고 했어요. 수도방위사령부를 다녔으니까. 아니, 이게 특별면회는 오늘 안 했대요. 저기 그 장동혁 대표랑은 특별면회를 못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변호사 접견이라 그러죠. 변호사가 가면 변호사 접견이라 그래요. 그건 이제 특별면회는 변호사 입회해서 하는 게 아마 특별면회인가 그렇고, 변호사가 가서 이제 재판을 받거나 하면 조언도 서로 주고 서류도 만들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변호사 접견. 예, 그래서 변호사를 입회하여서 뭐 같이 가는 경우는 특별면회라고 하고, 근데 그 특별면회는 못 했잖아요, 대통령이. 아, 라온 빠빠님, 이 책들은 멸공멸공하면서 캄보디아 사랑한 서결이를 우째 생각하시는지. 캄보디아에 대통령이 가서 그 어려운 나라에 가서 어떤 뭘 했는데, 지금 그 범법자들, 그 다음에 피의자들을 64명을 특별기로 송환을 해서 온 거 보면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과연 그게 온당한 건가? 과연 지금에 있는 현 정부는 캄보디아에 전혀 관련이 없는가? 왜? 주가,
그다음에 비트코인 그런 거에 광고를 해 가지고 젊은이들이 가서 문제가 된 것 같은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캄보디아에 가서 뭐 계약도 안 되는 어려운 거를 막 계약을 했다고 막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캄보디아에 그 어려운 나라잖아요. 가서 도와주는 거를 선전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거꾸로 곰방이 보람님처럼, 아니 보람님이 아니라 여기 어느 분이야, 캄보디아에 윤석열 대통령이 뿌리를, 응? 어떤 나쁜 의도, 뭐 마약 뭐 그런 거 얘기하면서 그거를 척결을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거다, 그런 표현을 얼핏 하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자를 수송기로 64명을, 온몸에 문신도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음, 대한항공 전세기를 빌려서 세금으로 끌고 왔다는 얘기는, 이게 좀 뭔가 이거 좀 파헤쳐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죄인들한테 말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당신들 시한을 주겠다, 보름 이내에 각자 알아서 넘어오지 않으면 전부 생포해서 캄보디아 그냥 감옥에 넣어두겠다,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64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끌고 왔나 모르겠어요. 왜 끌고 왔는지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선량한 시민들, 피해자들만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전세기로 왔는 줄 아는데, 아니 공항, 인천공항인데 수갑을 채워갖고 다 끌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수송기로 캄보디아에 가서 우리 교민들 태우고 왔는데 왜 수갑을 채워오지? 그리고 막 언론에다가 캄보디아에 구인 광고하는 거 뭐 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무슨 권력이 있고 무슨 힘이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씨를 뿌렸다고 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2, 3년 전에 캄보디아에 뭐 씨를 뿌리고 마약을 했든지 거기에다가 뭐 돈을, 뇌물을 갖다 줬든지 뭘 했으면, 아니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윤석열 대통령 감옥에 가서, 깜빵에 가서 구속돼 있는 상태를 다 알는데, 지금 갑자기 요즘 뭐 캄보디아에서 뭐 사람이, 젊은이가 죽었네, 뭐 체포되고 뭐 붙잡혔네, 그 얘기는 왜 인제하냐 이거지. 지금 시대가 이재명 대통령 시대지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거예요. 예. 많이 궁금해요, 많이. 예? 아, 내라는 민주당입니다. 아, 맞아. 비바님,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 관계가 빨리 수습이 돼야만 되는 뭔가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지금 봐봐요. 캄보디아에 진짜 피의자를 데리고 왔는데, 일반 서민들 또 쌍판 모르는 사람들은 야, 캄보디아 피해자들 64명 특별 전서기로, 전세기로 들어왔는데 얼마나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훌륭하고 선견지명이 있어. 특별기 보내가지고 피해자를 64명이나 왔으니까, 야, 그래? 정말 피해자를 데리고 왔구나. 야, 역시 이재명 대통령 최고 하는데, 피해자가 아니고 인천공항 들어오는데 수갑을 다 채워가지고. 아니, 수갑 채워서 특별기로, 전세기로 막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야, 그래.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다가 나쁜 짓 해놨는데, 거기에 응? 피해 본 사람들이 64명이나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피해 본 사람들을 전세기로 특별기 보내가지고 구출했구나. 와, 굿. 맞나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아, 그러게 말이, 그건 호도입니다. 피해자, 피의자를 거기서 어찌 구분할 거예요. 아, 구분을 저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언론에도 피의자라고 나왔고 수갑을 채워, 아니 수갑을 채워서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 피의자로, 너 당신들은 거기에 어떤 광고를 보고 갔거나 뭐 돈을 8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갔거나, 그러면 범법 행위에 가담한 사람으로 피의자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수갑을 채워서 온 거지. 선량한 시민들, 우리가 관광을 가거나 여행을 간 사람들이 혹시 피해를 볼까 봐 그 64명을 데려온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나요?
그러게 말이야님 잘 들어보세요. 거기 간 사람들이 인천공항에서 들어올 때 수갑을 차고 들어오는 건 못 봤었어요? 아니 수갑을 왜 채워? 근데 반대로 미국에서 조지아에서 미국이 우리 교민 현대 LG에 있는 근로자들을 400여 명을 수갑을 미국에서 채워서 끌고 갔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에서 전세기 갔잖아요. 근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에 한번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국민 여러분, 지금 미국에 대한민국 국민이 400여 명이 수갑 차고 갔습니다. 제가 발벗고 나서서 트럼프한테 전화 한 통화 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까?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뒤에서 장관 시키고 누구 시키고 외무부 장관 시키고 뭐 특사 보내고 특사도 안 보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다 해결을 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또 대전에서 국가정보기록물 22시간 동안 불이 났는데 한 번도 나와서 국민 여러분 이거 문제가 있는데 빠른 시간 안에 복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뭐든지 다 나는 아니다, 나는 책임이 없다,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래 다. 피해자를 구출한 거래. 그러니까 말이야 방구야 이게 진짜 믿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OX가 명확하게 없는 거예요 정말. 예? 가스 전문가님, 네, 방장님 말씀대로 구분이 안 되고 범죄가 벌어진 상황에서 구분이 안 되니 일단 해야겠죠.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그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이기 때문에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갑을 채운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캄보디아에 여행 비자로 가서 패키지로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갔는데 피해를 봤어. 그건 피해자잖아요. 아주 여행 간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게 아니라 거기에 돈벌이 하러 간,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원인은 모르겠어요. 무슨 돈을 벌어 갔는지, 왜 캄보디아의 뉴스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 저도 그건 잘 모르겠어. 왜 캄보디아에 뭐 금광이 있나요? 금광굴이 있나 거기? 난 캄보디아에 왜 윤석열 면회를 왜 갑니까? 전 제가 가는 게 아니고, 제가 가는 게, 저는 면회 가고 싶은데 안 불러주고요. 장동혁 대표가 어제 면회를 다녀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아니 왜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대표 시켜주면 면회 간다고 그렇게 설레발 치던 장동혁이 왜 안 가냐, 제가 어제 쇼츠 하나 올렸어요. 아니 면회 간다고 했으면 가야 될 거 아니냐, 뭐 대표 자리 하나 얻으려고 거짓말 쳤냐, 그런 거짓말 쳐서 또 국회의원 해먹고 또 국회의원 해먹지 말라. 근데 어제 면회를 갔다 왔더라고요. 어제 김민수 그 최고위원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구분 안 된 분들을 수갑 채워서 온다는 게 참, 저도 맞습니다. 아니 구분이 안 된다고 다 수갑 채워오는 게 어딨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 범죄에 연루된 혐의가 있는 피의자라고 써놨더라고요. 그 언론에 보니까. 그래서 다 수갑을 채우는 것 같아요. 네. 범죄자들이 꼬라지 한심합니다. 가스 전문가님은 이제 가스 전문가님 이름 좋네요. 환타 좀 한 잔 먹고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줄 시간인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환타 한 잔 마시겠습니다. 환타. F월 엠니님 맞아요. 그걸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데리고 올 때 난리 치지 말고 선전하지 말고 범죄 혐의자는 강제 구인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강제 구인해서 한국에서 조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 대한민국 64명의 피의자 뭐 예? 가스 전문가님은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윤석열까지 제대로 된 인간이 있습니까? 왜 박정희도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정희? 박정희 전에 윤부선도 불러야 되잖아요. 최규하도 불러야 되고 이승만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대한민국은 이승만부터 시작한 게 대한민국이잖아요. 근데 현직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을 그렇게 싫어했더라고요. 예. 저는 제일 싫어하는 대통령 중에 김대중이하고 노무현을 제일 싫어합니다. 저는 김대중이를 제일 싫어하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김대중을 김대중 선생이라고 얘기 안 했다고 난리를 쳐. 아니 난 참. 문재인은 돌대가리고 문재인은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죠. 문재인은 사실 그 부모가 북한 사람이니까 그래도 북한을 좋아하고 막 뭐 북한 사람 저는 부모가 북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예. 아 일찍 극우 그럼 가스 전문가님은 일찍 좌파인가요? 한번 얘기 가스 전문가님은 스스로 타이핑 쳐보세요. 나는 일찍 좌파다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중도라 그러겠지. 예? 아니 가스 전문가님은 그럼 본인을 얘기해 보세요. 본인은 일찍 좌파라고 쳐보세요. 예? 가스 전문가님. 아니 나는 일찍 극우라고 표현하면 본인은 일찍 좌파요? 예? 일찍 좌파요? 예. 사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잖아요. 자본주의잖아요. 가스 전문가님.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예요. 근데 북한은 사회주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맞죠. 북한은 사회주의고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그 두 나라가 자본주의가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북한보다 훨씬 잘 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자본주의가 더 나은데 자본주의보다 더 나은 게 사회주의예요. 자본주의보다 더 나은 게 사회주의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회주의보다 더 나은 것은 공산주의다 이거지. 근데 자본주의보다 더 나은 사회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사회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돌아가신 분 중에 정말 훌륭한 분 중에 김수환 추기경 그 다음에 법정 스님 그 다음에 성철 스님 이런 정말 종교계에 있으면서 죽음으로써 그 이름만 남겼지 재산 하나 없는 그래도 존경받는 사람 정말 그런 사람이 사회주의를 만들어서 그 리더를 한다면 그 사람만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언론 뉴스에 가끔 나왔잖아요.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정말 가진 거 없어도 훌륭한 사람으로 우리가 다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사회에 민중기 특검 하나만 봐보세요. 민중기 특검이라는 사람 그렇게 훌륭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민중기 특검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민중기라는 사람이 김건희 특검에 특별검사제를 국회에서 임명해 갖고 대통령이 승인을 해서 김건희 여사를 구속시킨 민중기라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한 회사 태양광 회사에 자기는 상장하기 전에 비상장일 때 주식을 갖고 있다가
상장하고 나서 시세 차익을 1억씩이나 내고 그 회사는 상장 폐지를 했대잖아요. 근데 상장 폐지를 했는데 7천여 명이 다 완전히 내 돈 다 말아먹었는데 이 양반은 주가 조작은 아니지만 비상장일 때 친구가 소개해서 그 회사 주식을 10,000주를 사. 그리고 상장을 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1억에 팔아. 그러니까 상장한 주식을 1억 원어치를 수익을 봐. 그리고 나서 그 회사가 망했어. 근데 그 회사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이 들어갔다 이거야. 근데 그 회사를 나도 가입을 했어. 근데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의 표에는 나왔는데 본인은 그걸 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그 회사의 주가를 사고 팔았던 것이 민중기도 했고 김건희도 했다 이거예요. 그게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25년 전에, 김건희 여사는 15년 전 얘기잖아요. 2010년 전 얘기고, 저는 2001년도에 삼해인더스라는 회사 다닐 때 그 회사 주주가 6,000명이었어요. 그 회사 주주가 엄청, 그 회사 상장 폐지가 됐으니까 완전히 휴지가 됐어요. 그 회사의 주주 명부를 보니 기가 차더라고요. 안기부, 그때 이제 안기부죠. 지금은 뭐 정보상관. 안기부 공무원들, 금융예탁원, 야, 이런 사람들 명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 회사 주식을 사서 팔았어. 근데 그게 흔적이 있는 거예요. 민중기도 마찬가지야. 상장 폐지된 그 회사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고 했는데 그 주가 조작을 했는데 그 전에 보니까 민중이도 거기 걸려있는 그런 사람을 특별검사로 만들어 놓은 그 자체가, 거기다가 또 정말 나라를 위하고 서민을 위하고 정말 가진 약한 사람들을 위한다고 했는데 그 위한다고 얘기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강남의 집이 강남의 집이 뭐 30억 40억 되는 아파트 다 갖고 있으면서, 그리고 가난을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가난을. 나는 가난해요. 당신하고 나하고 똑같아요. 가난해요. 그래 놓고 정치 국회의원 자리 하나 해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로는 돈 챙기고. 저는 그런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정무적 판단 다 필요 없고, 이 나라에 저 나쁜 썩어 빠진 놈들, 그 다음에 저 주사파 북한 공산주의만 맹신했던, 대학 다닐 때 공부를 안 하고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 공부하지 않은 놈들, 서울대 법대 나왔는데도 사법고시도 못 붙은 놈들, 이런 놈들이 나와가지고 야인 생활하면서 정부 욕이나 했었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저도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봐봐요. 요즘 가스 전문가님, 우리 아까 여기 어느 분 얘기하신 분도 있는데 지금 요즘 나오는 거 봐요. 아니 김현지라는 사람, 아니 뭐가 떳떳하지 않아서 국회 국정감사에 못 나옵니까? 그냥 나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하나 못하고, 아니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근데 뭐 말이 뭐예요? 내가 안 나간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라도 여야 합의가 돼서 부르면 언제라도 갑니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다 나오는 줄 알아. 그냥 나오면 되잖아요. 뭐가 어려워? 대법원장도 부르는 판에. 그렇잖아요. 그죠? 안 나온대잖아요. 아유, 이렇게 아무 죄도 없고 아무 잘못도 없고 나와야 할 이유도 없고 일 잘하는 사람을 왜 부르냐는. 아,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김건지 하는 꼬라지는 옹호하고, 당신 말이 맞다면 대한민국 절반을 처단해야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반을 처단해야죠.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과거에 어록 들어오면,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싫어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라고도 안 했지만 이승만이 6.25 전쟁이 나니까
3일 만에 한강을 폭파하고 대전으로 내려가서 방송에다 대고 국민 여러분, 제가 서울을 사수하고 있으니 서울을 지키고 계십시오. 그래서 다 서울에 남아 있었대요. 한강 철교를 폭파시키고. 이승만이 폭파시켰겠습니까? 군이 폭파시켰지. 근데 그 서울에 있던 그 시민들이 북한군에 부역을 했다고 나중에 20만 명을 죽여서 나는 정말 싫다. 예, 그래서 나는 인민군이 더 좋다 그랬나요? 인민군이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야, 정말 안 나온대요? 어, 안 나온다 그랬어요. 안 나온다 그랬어요. 안 나온다 그랬어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안 돼요. 맞아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최현진님, 국감에 못 나오는 김현지 뒤가 구려. 이재명의 비선실세, 과거 변호사 수임이 2천원. 모르겠어요. 뭐 2천만 원을 줬는지 안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혐의가 있으면 고소 고발하면 됩니다. 김현지 씨가 왜 나가야 하나요? 당신 와이프 나오라 하면 나오는 혐의가 뭔데? 야, FRM님은 그래도 되겠다. 그래도 되겠어. 혐의가 없는데 왜 나가냐? 그러면 쯔양은 왜 나갔어요? 쯔양은 왜 나갔어요? 네? 쯔양은 나오니까 그리고 경호처장 나오라 해서 나왔어요. 내가 나가기 싫다 그러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국회법에 나오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름을 대면. 근데 나오게끔 합의를 안 하는 합의를 안 하니까. 음. 아, 그렇죠. 나갈 수 있는 언젠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안 나온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요. 예. 드라이브드 슈프님, 윤석열 때문에 민주당 오만 잡것들이 무슨 짓을 해도 국민들에게 이빨이 전혀 안 먹혀 들고 있지 않습니다. 김현지 사태에도 지방선거 이긴다는 전망은 전혀 없습니다. 뭐 저는 지방선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선거는 잘 모르겠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도 잘 모르고요.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나서 뉴스도 안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얘기 몰라요. 단지 핸드폰에 네이버를 키면 거기 뭐 뉴스거리만 봐요. 제목만 제가.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과거에 야후만 썼어요. 야후. 저는 야후만 봤었어요. 여러분들 야후 아세요? 야후? 저는 야후가 폐간됐는 줄 알았어요. 야후가 아예 없어졌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야후가 있어요. 재팬 야후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옛날에 야후, 다음, 네이버 그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 일본에 있죠. 일본에 있어요. 야후가 재팬 야후.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야후를 정책적으로 없앴더라고요. 그 없앤 이유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통제를 못하는 거야. 대한민국에서 야후 통제를 못했어요. 그래서 야후에서는 야구 동영상을 우리나라에서 통제를 못하니까 그때 야구 동영상이 무지 많이 나왔어요. 실제로. 근데 네이버하고 다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제 네이버를 봐요. 저는 야후만 보고 야후 폐지되면서 억지로 네이버를 보고 있는데 네이버에는 국가에서 통제를 하게 돼 있잖아요. 네이버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야후를 없애지 않았나?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국민 세금을 김현지 연봉 1억이 넘는다는데 국민이 부르는 국감에 나와서 의문을 호소소에 밝혀야지. 아니 밝히고 안 밝히고 국회에서 아니 다 불러 못 부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은 부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 처음에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나갈 것이다. 우상호도 그랬잖아요. 100% 나갈 것이다. 당연히 국회에서 부르면 나가야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맞아. 국회에서 나가는데 당연히 불러야지. 나가야지. 그러다가 뭐 박지원 국회의원은 내가 한 소리 했지. 너 머리도 똑똑한데 국회 나가서 한 소리 해라. 나올 거다. 그렇지. 그럼 국민들은 그래 나온다는데 우상호도 100% 나온다고 박지원 국회의원도 나온다 그러고 그래 다 나온다 그래.
그리고 본인도 내가 안 나온다는 얘기 안 했어요. 그치, 맞아, 나온다 그랬어.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바뀌었어요? 자리가 바뀌었어요. 아니 왜 자리를 바꿨어? 했더니 아우 그 뭐 예정된 얘기야. 예정된 자리 바꾼 거야. 그러면서 그 뒤엔 또 어떻게 바뀌었어요? 아니 일 잘하는 사람 나와서 할 얘기도 없고, 확실하게 일 잘하는 사람 나와서 뭐 하냐. 굳이 그 부르는 사람이 문제다 이거야. 이제 김현지를 부르는 사람이 문제로 바뀐 거야 지금은.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현지 안 나온다 그러니까 김현지 나오게 얘기하는 국회의원들이 나쁜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어 지금은. 예? 말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김현지는 이미 나오고도 남았어. 이제 끝났어. 나중에 가면 뭐라 그래요? 김현지 옛날에 왔다가 갔잖아. 국회에 국정감사 나왔다 갔잖아. 야 이거 안 나왔어. 그러니까 아니야 나왔어. 그게 뭐하고 똑같아요? 허경영이 트럼프하고 사진을 찍었다 그러니까 그 미친놈이 허경영이 무슨 트럼프하고 사진을 찍어. 내가 허경영하고 트럼프가 사진을 찍었다면 나는 나는 푸틴하고 사진 찍었다. 그렇게 나올 거라고요. 왜?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트럼프하고 사진을 찍었고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사진도 찍었고 부시하고도 사진을 찍었어요. 실제 팩트예요. 근데 텔레비만 보던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있다가 트럼프하고 허경영이하고 사진? 야 허경영 어떤 놈인데 그 뭐 공중부양하는 데는 놈 아니야? 야 그 미친놈이 무슨 트럼프하고 사진을 찍어 라고 폄훼해버린다 이거지. 팩트는 사진을 찍었는데. 한번 여기에 있는 분 중에 트럼프하고 허경영이가 사진을 찍었다 동그라미, 안 찍었다 X, 아니면 찍었다 1, 안 찍었다 2 한번 쳐보세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평가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비바님처럼 김현지가 총무 비서관이 됐든 뭐 무슨 비서관이 뭐 부속 비서관이 됐든 아니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아니 나오는 게 뭐 떳떳하게 누구나 다 나오는데 근데 왜 안 나오냔 말이에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이제 바나나를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책까지 바꿔가면서 안 나오는 걸로 보였는데 그거는 한 달 전부터 부서 발령이 나 있기로 돼 있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백혜룡 경정이 검찰 북부지검에 출근하는 첫날 연차 휴가를 내고 유튜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언론에서 난리를 치니까 뭐라 그래요? 원래 연차 휴가는 한 달 전부터 예약돼 있던 거다 오늘이.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쯔양처럼 참고인이 됐든 협의해서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대선 자금 녹취록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저도. 야, 뭐 300억? 아니 6천만 원 그거 지금 그거 갖고 합니까? 그거 우리도 있어요. 300억은 있어야지. 그 얘기 듣고 근데 그런 것을 언론에서 크게 다루지 않잖아요.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건 사실 그 말 팩트인데도 그렇잖아요.
안 나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네, 당연히 지금은 딱 날짜가 박혀 있어야죠. 날짜가. 네? 쯔양이 나오는 날짜 딱 정해 놓듯이 언제 나온다 그걸 다 예견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뭐 내일 나올 거 오늘 결정해서 나갈게, 아니 그런 힘이 어디 있어요, 그런 권력이. 응? 그러니까 그 녹취록이 6천만 원 완전 똥값 얘기. 맞아요. 최현진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대한민국 총수들이, 기업 총수들이 트럼프하고 골프 회동을 했다 그러잖아요. 골프가 보통 얼마나 걸려요? 5시간 걸리잖아요. 5시간 골프 치면서 윤석열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겠다? 그걸 믿어요? 한 번이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야, 당신들, 왜냐면 기업 총수들은 영어도 좀 하니까 영어로 이제 편하게들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야, 너네, 응?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공조를 강화했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구속이 됐냐, 뭐 어떻게 될 거냐.